강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수업이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아무나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냥 돈 낸다고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뽑습니다. 제가 가르칠 사람을. 그래서 이건 제가 수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게 하루짜리 강연이지만 이게 중대에서 16주 했던 강의를 다 요약하고, 또 여러분들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미 선배들이 했던 질문들이 다 규합이 돼갖고 지금 계속 조금씩 추가되면서 변동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사장들에 특화돼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수업이라고 부르고 여러분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 불과 하루지만. 그래서 이거를 수업으로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장학의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각 반에. 우리가 여기 문화를 보면은 왜 우리가 1반, 2반 이런 소리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또 1기, 2기 하면 그것도 선배라고 또 선배짓 하더라고. 내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왜냐면 우린 다 친구로 다 동기란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그래서 선생은 나 혼자고, 여기에.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 각 반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여러분은 여기 오늘 학생이고, 와서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의 사장 노릇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해줄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다 대할 거예요. 가끔 제 인스타에 보면은 선생님, 뭐 스승님 할 때 부럽죠? 오늘 수업 끝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16주에 배웠던 거를 지금 하루 만에 다 끝내야 되잖아. 그래서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말고 해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사실은 이 수업이 매번 틀려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들어도.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업이 바뀌어져요. 즉 어떤 질문이 언제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수업이 바뀌어지고, 저는 수업 중간에 누구라도 어떤 거라도 상관없이 그 수업의 내용에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거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즉각 질문하면 돼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책으로 썼어요, 이번에. 되게 거의 500페이지 책으로 썼는데 그 책 나오면 여러분 여기 수업에 들어올 필요도 없어. 그냥 책에 읽고 가면 돼. 다음번부터는 그냥 책 읽고 와서 질문만 하게 하려고 그래요, 수업을. 오늘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 아직 책이 안 나와서. 그래서 여기 그 책에 있는 내용들.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수업 자체가 제목만 넣고 질문만 받아도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어요. 가르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서 묻고 싶은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지하게 서로 오고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수업은 없거든요.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1강, 2강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좋은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하시고, 그리고 질문이 여러분들이 하는 패턴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혹시 알아? 하는 질문이 있어. 이런 건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교수가 아니고 이게 학자가 아니잖아. 나는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할 테니까 그런 질문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질문이면 되게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질문을 하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아줌마들이 그런 짓 잘하는데 질문이 막 10분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질문은 한 문장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질문이면 언제든지. 재밌는 걸 농장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잘라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법인 이제 만들 때 왜 도장 만들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거 사슴뿔, 우리 지우랑 주순 사슴뿔 잘라서 내가 오늘 질문 잘하는 사람들한테 인간 도장 만들으라고 3개 잘라갖고, 좋은 질문이 없으면 안 줄 거야. 작년, 재작년에 나무에 벼락이 떨어져갖고 내가 바로 근처에 있었는데 내 차가 부서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제자들이 저희 농장에 자주 놀러 오는데, 놀러 와서 그 얘기를 듣고 자꾸 가지를 잘라가는 거야. 그래서 왜 가지를 잘라가는 거 했더니 번개 맞은 나무에 도장으로 하면 뭐가 좋다나? 그래서 나도 이거를 몇 개 잘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몇 개 준비했으니까 진짜 질문 좋은 사람들한테는 이걸 하나씩 나눠줄게요. 그래서 인간 도장으로 사업이란 무엇인가? 여기부터 얘기할게요. 이거를 표현할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사업가, 장사꾼 이렇게 이게 이제 물론 사전적 의미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의 의미로 볼게요. 나는 장사를 하는 사람인가 사업을 하는 사람인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내 기준이에요, 물론. 장사라는 개념은 이런 게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지금 5년 이내 사업자들만 와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모든 일을 내가 직원보다 잘한다 하는 사람은 지금 아직 장사에 있는 거예요. 테이블 닦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고 손님 대하는 것도 내가 제일 잘하고 하다못해 문고리가 고장나도 내가 제일 잘 고치고 막 어디 가서 남의 식당 가서 밥 먹으면 뭐 떨어지면 수건으로 싹 치려고 딱 이런 거 잘하는 사람들 있죠. 내 경쟁자가 우리 동네 안에 있는 사람, 내 사업의 경쟁자가 우리 동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인건비를 벌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보통 사장들은 직원들 인건비 세목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인건비 뭐 두세 개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 지금 내가 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예요, 저거는. 반면에 사업은 어떠냐면 직원들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의지하거나 물어야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 경쟁자가 전국 혹은 전 세계야. 그러니까 사업의 확장성이 큰 곳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세 번째는 내 아이디어로 수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 몸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돈을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는 사업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장사와 사업을 이렇게 나눠요. 장사는 문제가 뭐냐면 수입 자체가 제한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내 개인 인건비가 들어가고 내 노동이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체가 문을 닫거나 혹은 망하거나 아니면 운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한된 수입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과중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미용 하시는 분 중에 막 한 달에 막 1억씩 버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걸 나중에 연간 총수입과 인생 총수입을 나눠서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 40만 넘어가도 그런 사람들 무릎 다 다치고 나중에 병 안 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과중한 노동에 시달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알아요? 서민갑부에 나와요. 그래서 서민갑부에 나온 사람들은 평생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 모은 다음에 그 돈은 누가 쓰냐면 배우자가 딴 사람이랑 써. 그러니까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는 형태가 장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고생을 해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폐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의 구조가 바뀐다든지 더 큰 경쟁자가 생긴다든지 혹은 동네의 형태가 혹은 경제 상황이 바뀌면 그냥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사업은 장점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수입 자체가 무한대예요. 사업의 영역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의 노동으로 수입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시스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자체가 무한대로 됩니다. 요새 제가 사실은 회사 일을 거의 안 보거든요. 그래도 우리 회사가 하루에 한 50만 개 정도의 도시락을 팔 거예요. 전 세계로 보면. 그럼 하루에 한 개당 1불씩만 벌어도 그 어마어마한 돈이 매일 지금 어딘가에는 찍히는 거잖아요. 구조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수입 자체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리고 사업이 커지면은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이 생겨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내 사업이 발전하면 내 노동으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노동에 상관없는 내가 노동을 하지도 않는데도 이상하게 수입이 생기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사업의 영역에서는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이에요. 한 가지는 다른 사업으로 확장성이 있어요. 만약에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이라면 매장이 뭐 5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 그 물류 시스템을 가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럭이 뭐 몇십 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정비소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심지어는 뭐 보험회사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파생 사업이 생기는 게 기업의 규모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수입 경로로 나누면 임금 생활자가 있어요. 이제 보통의 이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저 경우에 해당돼요. 여기는 지금 없죠. 그 두 번째는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지금 이게 소규모 사업을 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에 한 장사 영역에 있는 사람들. 이건 자영업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더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에요. 보통의 경우에 지금 사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가 있냐면 기업가가 있다고요. 300명 이상의 직원이 있고, 즉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시간을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타인의 인건비를 통해서 돈을 벌어내고 구조를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들이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투자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 오면 기업가를 사고 팔아요.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단계에서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당연히 뒤에 갈수록 좋아요. 보라색은 내가 여전히 노동에 들어가는 세계고 밑에 칸은 노동에 들어가지 않는 세계예요. 확장성이 있는 세계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다들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저게 내려가려면 돈도 되게 많이 들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사람의 생각의 크기가 이 사람의 사업의 크기를 결정해요. 자본이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사업이 커지면 기업가가 되고 투자가가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 사람의 생각과 필요한 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사장학교에는 제 수업에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진짜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기는 상장회사 대표부터 시작해서 매장이 뭐 몇백 개씩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시작들을 다 보면 불과 다 수천만 원이에요.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데 그걸 뭐 몇천억으로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큰 상황만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자본이 있었거나 무슨 재주가 있었거나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 저기서 시작한 거예요. 임금 생활자부터 시작해서 자본 모으고 소규모 업체를 운영한 다음에 저렇게 진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 이걸 목표로 두면 그렇게 가는데 내가 저걸 모르면 나는 저기 임금 생활자나 자영업자에 계속 머물게 돼요. 여러분은 지금 사업하겠다고 사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잖아.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나는 여러분들이 기업가가 되고 경영자가 되고 사업가가 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장사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고.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노동력과 똑같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후에는 저 과정을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으면 전혀 다른 인생이 여러분들한테 펼쳐집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보면 소득이라는 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구조소득 이렇게 있는데 내가 돈은 버는 과정이 저렇게 돼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구조소득까지는 가기 되게 힘들어요. 저거는 국가가 결정하고 국가의 틀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대신 금융소득까지는 우리는 가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PER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내 사업에서 PER이 얼마나에 따라서 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퇴직금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퇴직금은 뭐냐면 회사의 PER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 혹시 강연으로 돈을 버는 사람 있어요? 뭐 학원 선생님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연간 뭐 한 달에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집을 해서 1억을 벌어. 그럼 두 사람은 각자 소득이 1억이니까 똑같은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강연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뛰어서 돈을 버는 사람은 PER이 제로야. 왜 제로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순간 수입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김치집에서 1억 버는 집이라면 매출이 얼마겠어요? 그건 대형 매장일 거라고. 그리고 그거는 아마 몇 년 지나다 김치찌개라는 게 망할 리는 없으니까 꽤 몇 년, 최소한 몇 년은 운영될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망한다 그래도. 그러면 그 안에는 보통 식당들은 PER이 3 정도 돼요. 3년치 이익을 주고 그 매장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사업의 영역마다 여러분들이 PER이라는 개념을 계산해 봐야 돼요. 주식처럼. 주식에서 PER은 1년에 총 버는 돈의 몇 배로 이 회사를 살 수 있을까라는 개념이에요. 그 회사에 버는 거에 몇 년치를 모으면 이 회사의 주가 총액하고 똑같으냐? 이 관점이 PER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도 나 1년에 얼마를 버는데 이거에 몇 배로 회사를 팔 수 있지? 자, 근데 어떤 사람은 팔지 못하는 사업체를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현재. 지금은 잘 버는데 이걸 팔릴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럼 PER이 늘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야지 PER이 늘어나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해도 이 회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래 남을 수 있냐? 얼마나 확장성이 있냐? 이런 거가 변수예요. 곱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회사들은 PER이 막 150, 200, 막 1000도 가는 거예요. 지금 IT 쪽에 있는 회사들은. 삼성전자는 지금 10배 정도 돼요. PER.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예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혹시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이 좋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되게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데 PER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PER이 내 사업 안에 없는 사람은 내 사업이 PER이 생기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PER이 생기는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요. 이거를 끝낸 사람들이 기업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재산이 줄어나면
PER이 마이너스가 돼요. 근데 이제 일을 안 하면 재산이 줄어들면, 지금 어떤 분은 여기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순간 혹은 다치거나 만약에 뭐 휴가를 간다 그러면은 수입이 안 들어오는 사람, 그럼 PER이 제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PER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면 PER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체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가게 만들어주는 구조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기업가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내는 과정이 이 수업의 전체 과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요리사라도, 내가 식당 하나를 작게 운영하는 요리사라도 이걸 PER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어서 나는 내 음식을 먹고 손님들이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좋아서 식당을 차린 사람은 PER이 없겠죠. 그 사람은 요리사예요, 그냥. 오너 셰프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국에서는. 식당 하나를 하는데 당신 직업이 뭐요? 라고 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요리사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식당 주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외식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기업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이냐를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이후의 PER은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고요.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의사도 자기가 기업인이라고 부른다면 전혀 다른 세계에 가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만 자기가 의사라고 그러면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의사가 돼버린다고요. 전문직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왕 고생을 하고 성장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의 영역에서 잎사귀 하나를 따려고 하지 말고 가지를 꺾어내요. 가지 하나 꺾어낼 생각하고 해요.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거,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옮겨가는데, 이 옮겨가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옮겨갈 수 있냐? 내가 옮겨가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옮겨가요. 제자 중에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가 조스떡볶이의 나상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떡볶이를 고대 앞에서 차렸을 때 어떤 사람은 떡볶이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떡볶이 매장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고. 이 사람은 떡볶이 자체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떡볶이를 파는 시스템을 파는 사람으로 가는데 돈은 뭐가 차이가 있어? 아무 차이가 없다고. 관점만 차이가 바뀐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관점이 여러분의 회사가 다른 회사로 바뀔 수 있어요. 목표 지향성에 따라서. 그러면 가지를 꺾는 사람이 돼요. 잎사귀가 아니라. 여기 혹시 변호사나 의사 와 있어요? 근데 수업에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한의사들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뭐예요? 이렇게 한의사 하는 친구는 내가 한의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의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인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세계로 간다고. 그 전문직의 라이센스를 가진 기업인이에요, 나가. 나는 요리사가 아니라 외식 경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을, 여러분의 직업이 지금 무엇든 간에 현실적으로 직업을 지금 바꾸자고요. 그 엔트로프너어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업가, 경영인.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이 나중에 저 영역으로 넘어가요. 개인들은 PER이 제로고 보통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2배에서 5배가 돼요. 그리고 매출이 100억 정도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균일화되기 때문에 평균으로 한 10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상장에 준하는 규모에 가면 한국에서는 지금 15 정도 받아요. 이게 PER의 개념이에요. 물론 IT 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받아요. 확장성이 크니까. 인정을 받으면. 그러니까 뭐 테슬라 같은 데는 뭐 50도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첫 1강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직업의 포지션을 엔트로프너로 바꾼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PER 개념을 100% 이해했다고 봐도 되죠? 이게 1강입니다.